불만이 있는 듯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이에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대응하는 경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단순한 시위 현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얽혀 있는 신냉전의 참혹한 단면입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이동하고 있는 이곳은 우리에겐 다소 멀게 느껴지는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지대입니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탈레반의 재집권 등의 이유로 고향에서 탈출한 중동 지역의 난민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자를 잘 내줬던 벨라루스에 1차적으로 피신했던 난민들이 이제는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한 EU 국가에 정착하기 위해 그 관문인 폴란드에 입국하고자 모인 겁니다. 때마침 폴란드가 국경을 개방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난민들이 몰렸지만 이는 출처불명의 헛소문이었고 폴란드 정부가 이들의 월경을 막으면서 이렇게나 거대한 규모의 대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폴란드가 이들의 입국을 막는 이유, 단순히 난민 문제 때문일까요? Facing a brutal hybrid attack on our EU borders, Belarus is weaponizing migrants' distress. 이주민을 무기로? 이게 무슨 소릴까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집권에 성공하며 유럽 최후의 독재자라 불리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작년 8월 6번째 임기를 위한 대선에서 루카셴코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자마자 벨라루스 국민 수십만 명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루카셴코 정부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날아가는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키기까지 하며 반정부 인사를 구금했고, 이에 EU는 시위대 탄압에 가담한 벨라루스 인사 88명에 대해 EU 내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비자 발급을 멈추는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처럼 옛 소련 국가이자 현 독재 국가인 벨라루스는 미국과 EU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로부터 꾸준히 제재를 받아왔고, 결국 이런 조치에 보복하기 위해 인도주의를 들먹이며 난민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EU의 주장. 대규모 난민이 EU로 유입되면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 뻔하기에 벨라루스가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까지 불법 월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서 인신 밀매 조직이 있습니다. 서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난민들한테 돈을 받고 벨라루스 당국에 넘기고 난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최동부 전선으로서 벨라루스의 독재 정권에 맞서는 선동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폴란드를 공략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수법까지 썼다는 건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국경 갈등의 배후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는 지금 같은 탈소비에트 국가, 과거 소련을 구성하던 공화국들이죠. 그래서 슬라브 형제 국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멀리 했을 때 유지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벨라루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힘이 센 러시아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러시아가 직접 문제를 일으키고 동시에 해결사를 자처하여 서방 세계와의 대립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까지가 유럽연합의 주장입니다. 또한 벨라루스의 옆나라 우크라이나에서는 친서방 정부와 칠러 반군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킨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번 국경 갈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벨라루스를 감싸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으로는 대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이동했습니다. EU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0년 넘게 잔잔히 이어져 온 신냉전 체제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전 세계는 지금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개인과 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폴란드 국경에 공병대를 파병했습니다. 독일은 그 사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를 우려해 양국 공동사업을 보류했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선명한 대립구도를 보이며 이 신냉전에 얽혀있는 가운데 국경지대의 난민들은 지금도 이 혼란과 추위를 오롯이 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호소하다 사망한 난민의 수 최소 12명. 세계의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전까지 이들은 탈출했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거나 허허벌판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